자, 오늘 19번부터 할 차례 맞죠? 자, 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자, 19번 자, 한번 읽어보면, 위셰샤, 위셰샤, 링가 마트라, 링가니, 구나 빠르와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보면, 위셰샤라고 하는 게 이제 차별이라 뜻이에요, 차별. 위셰샤, 무차별. 그 다음에, 링가 마트라, 표징뿐인 것. 알인가 표징이 없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전혀. 그죠? 군화를 구성 요소로 가지는 것들은 차별, 무차별, 표징뿐인 것, 표징이 없는 것들이다. 예,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군화를 구성 요소로 가지는 것들이라는 것은 오르샤는 아닌 거고, 그죠? 프라크리티 이하의 전변물들이 군화를 구성요소로 가지는 것들이죠. 그죠? 프라크리티는 사트와 라자스 다마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균형 상태인 거고 푸띠는 마찬가지 사트와 라자스 다마스를 가지는데 사트와 가한 상태고 이런 식으로 군화를 구성요소로 가진다는 것은 프라크리티 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프라크리티에 있는 프라크리티, 푸띠, 암까라, 마나스, 오징어, 작근 이런 여러 가지 전변물들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별, 무차별, 예, 표징뿐인 것, 표징이 없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공, 풍, 화, 수, 지인 요소, 성, 촉, 색, 미, 향인 미세 요소에 대한 무차별의 차별이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말단에, 어, 오, 대가 있고, 오, 유가 있잖아요. 이 전변의 제일 끝부분에. 네. 오, 유는 색성, 향, 미촉, 다섯 가지. 5대는 지수화풍공, 5대.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보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공이 차별인 거죠. 그죠? 색성향 미촉이 무차별인 거고. 그죠? 네. 모르셔도 돼요. 넘어가면, 자, 다시 또, 마찬가지로, 귀, 피부, 눈, 혀, 코의 지각기관들, 발성기관, 손, 발, 수화기관, 생식기관의 행위기관들, 11번째인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는 마나스는 자의식을 특성으로 가지는 무차별의 차별들이다. 자, 여기서 그 무차별은 아함까라가 무차별인 거고, 이 아함까라, 이 아함까라에서 두 갈래의 길이 있었어요. 라자스, 다시, 사트바가 작용하는 길, 그다음에 따마스가 작용하는 길. 이 각각의 길은 라자스에 의해서 가속화되는 거였고, 사트바가 작용하는 길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오직은, 오작근, 아나스. 네. 이 따마스가 작동이 되면 여기가 오유, 오대 이렇게 되는 거였죠. 전변설에서. 전변설에서. 또
까먹었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함가라가 무차별이고 이 나머지 것들이 차별인 거예요. 아함가라에 비하면. 그러니까 뭐 차별 무차별 무슨 뭐냐면 약간 상대적인 개념인데 자, 아함가라는 분화되기 이전의 어떤 상태인 거야. 분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유 같은 거지. 우유는 치즈로도 되고 버터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우유가. 그죠? 네. 우유 안에 치즈도 있고 버터도 있고 뭐 요거트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고요. 이미 우유 안에. 네. 하지만 우유인 상태에서는 치즈도 버터도 요거트도 드러나진 않아요. 그죠? 미분화의 상태야. 그러니까 무차별인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우유가 치즈도 되고 버터도 되고 요거트도 되면 그죠? 각각의 치즈, 버터, 요거트 이런 것들은 이제 차별이 되는 거지. 각각의 성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버터는 버터라는 성질, 치즈는 치즈라는 성질, 요거트는 요거트라는 성질 이런 것들을 각각 그러니까 분화가 되잖아요. 우유에서 예, 치즈, 버터, 요거트 이런 것들로 나눠지잖아. 그걸 여기서 이게 차별이라고 하는 거죠. 차별. 그냥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 전변설에서 전변에서 상대적인 개념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분화로 이루어진 것들 중에서 16가지인 이것이 차별전변이다.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음,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오직은 오작근 하면 10개, 마나스 11개, 오유까지 해서 16개. 5대는 왜 안 들어가느냐? 5대는, 아함가라. 오직은 오작근 마나스 오유는 아함가라에서 전변한 거예요. 구조상. 아함가라가 변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야. 5대는 그런 암가라가 변해서 만들어진 것들 중에 오유가 있는데 그 오유가 다시 변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오대. 자, 자, 다시. 자, 안 되겠다. 다시. 자, 얘기를 해보면, 자, 뿌르샤가 있고, 예, 뿌라, 그리띠가 있죠. 두 가지 원리가 있었어. 그죠? 자, 뿌르샤는 뭐였죠? 순수, 정수. 프라크리띠는 근본, 원질. 그죠? 네, 뿌르샤는 보는 자, 프라크리티는 행위자. 그죠? 뿌르샤가 갖추고 있는 것은 보는 능력. 네. 프라크리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삼질이죠, 삼질. 사트와 라자스, 타마스. 자, 그런 프라크리티가 전변을 일으키죠.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붓띠로 변했어, 붓띠. 그죠? 붓띠는 뭐라 그랬어요? 거울 같은 걸 했잖아요, 거울. 사트와가 아주 강한 상태. 그죠? 네. 그런데 그런 거울에 푸르샤가 비춰짐으로써 착각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지각이라고,
스스로가 지각한다고 착각한, 알아차림. 그래서 부띠는 다음, 아함가라. 아함가라로 전변을 해요. 자기인식. 지각을 하는데, 지각을 일으키는데, 알아차리는데, 누가 알아차리느냐? 내가 알아차린다. 라고 하는 자기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인식. 그게 아함가라입니다. 아함가라. 자, 자기인식이 생긴다는 것은 주관이 생긴다는 거죠. 주관. 그죠? 네. 주관이 생긴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객관 세계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함가라 이후에 어, 주관과 객관이라고 했을 때 객관에 해당하는 전변물들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아함가라가 두 갈래의 길로 변화하게 되는데 두 가지로 두 가지 차원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트와가 여기서 작용하게 되면 어, 오직은 오작근 그다음에 아나스 마음이죠. 오직은 아니 비설신 오작근은 손, 발, 입, 말하는 거 그다음에 소화기관, 생식기관 아나스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변하고 사트와가 강하게 작용이 되면 아함가라에서 따마스가 강하게 작용이 되면 뭐죠? 오유가 되는 거죠. 오유는 색성, 향, 미, 촉.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유는 오대로 변해요. 지, 수, 화, 호, 호.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 이제 전변인 거예요. 전변설일 거예요. 세계는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지수, 합풍, 공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사물,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물들을 인식하는 안이비설신, 그다음에 손발에서 오작근, 그것을 담아놓는 마음, 그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어, 어, 객관 세계하고 별개로 자기 인식하는 아함가라, 그죠? 그런 아함가라를 통해서 인식한 지각, 이런 식으로 예,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차별, 무차별 이런 것은 그러니까 지금 새끼가 있느냐 없느냐로 생각을 하면 돼요. 오유와 오대 사이에서는 오유가 무차별이에요. 오대가 차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네. 오유가 변해서 오대가 되는 거예요. 네. 오유 안에 오대가 이미 있는 거야. 하지만 분화되진 않았어, 아직. 네. 그런데 후에 분화되면 오대 각각이 오유에 의해 오유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별이. 오유는 무차별이 되는 거고. 자, 아함가라하고 이 나머지 것들하고 비교해보면 아함가라하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함가라가 차별해. 무차별이지. 이게 무차별이에요. 아함가라가.
나머지, 네, 오직은 오작금, 마나스, 오유가 차별. 무차별 암가라로부터 다 나온 거지. 전변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차별, 무차별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읽어보면, 자, 여섯 가지 무차별은 다음과 같다. 성유, 초유, 색유, 미유, 향유라고 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들로 소리 등의 다섯 가지 무차별과 자의식분인 여섯 번째 무차별이다. 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오유가 되는 거잖아요. 오유. 그러니까 지금 성류, 초유, 색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유라고 했잖아요. 오유. 그러니까 색유, 성유, 향유, 미유, 초유인 거예요. 그래서 오유야. 원래대로 하면.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오대라고 하면 원래는 지대, 수대, 화대, 풍대, 공대겠지. 그죠? 네, 그래서 오대가 되겠지.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 이라고 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들로 이렇게 한 것은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이런 거예요. 석류는 한 가지 지수 화풍공 중에 어, 공을 가진다. 촉은 지수 화풍공 중에 두 가지, 색은 세 가지, 미는 네 가지, 향은 다섯 가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조를. 자,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이거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아, 그렇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것들은 본질이 존재성뿐인 마하트의 여섯 가지 무차별 전변이다. 예. 자, 어, 표징뿐인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표징뿐인 것, 어디 갔니? 표징뿐인 것. 자, 표징뿐인 것은 뭐냐면, 이 붓띠가 표징뿐인 것이에요. 자, 표징이라는 건 뭐냐면, 표징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어, 징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고, 그죠? 어, 음, 우리가 저울에 올라가잖아요, 저울에. 저울에 올라가면, 저울 눈금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저울에 우리가 올라가면, 저울에 표시된 뭐 표시창이나 뭐 이런 것에 어, 우리 무게만큼 거기에 뭐가 표시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표시인 거예요, 표시. 그러니까 그 표시가 뭐 숫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게 붓띠의 숫자는 아닌 거야. 붓띠는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울은 그 숫자를 그냥 나타내고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그 중량,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저울에 올라간 내가 지니고 있는 거잖아. 저울이 지니고 있는 게 아니고. 저울은 내가 지니고 있는 질량의 숫자만큼 표시를 해줄 뿐이잖아요. 붓띠는 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표징뿐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징뿐인 거.
그런 뿌라크리티는 뭐냐? 뿌라크리티는 무표징인 거예요. 무표징.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 건 거예요. 왜냐? 사테와 라자스타마스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사테와가 크다 하면 사테와의 어떤 특성이 나타날 텐데, 라자스가 크다, 따마스가 크다, 그러면 그런 게 나타날 텐데, 그게 아니야. 이게 셋 다 균형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건 거예요. 프라크리티는. 그래서 무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대략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무표징, 표징 뿐인 것, 무표징, 표징뿐인 것, 차별, 무차별 이런 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프라크리티 이하 전변물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철학적인 그냥 사변적인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표징뿐인 마하트의 원리는 무차별들보다 우월한 것으로 그것들은 그 본질이 존재성뿐인 마하트에 흡수되어 한층 더 올라가 정점에 도달한다. 그리고 섞이고 있는 것들은 존재성뿐인 마하트, 바로 그 자체에 머무르고서 존재도 비존재도 아니고 실체도 비실체도 아니며 비실체가 아닌 미현현인 그것은 표징이 없는 그 근본 원질로 되돌아간다. 예. 뭐 알쏭달쏭함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변설에서 각각의 요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나 위상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말로 표현한 거고 예.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 표징뿐인 것, 붓띠 이것은 그것들의 전변이고 문화의 전변, 존재도 비존재도 아닌 표징이 없는 것으로부터의 전변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프라크리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표징이 없는 상태에서 뽀르샤의 목적은 이유가 아니며 표징이 없는 상태라는 시작점에서 뽀르샤의 목적이라는 것은 원인이 되지 않는다. 자, 뽀르샤의 목적 경험과 해탈이란 것은 저는 이것은 전변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이 푸르샤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지. 사실은 푸르샤의 목적이란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푸르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말 자체도 사실은 저는 성립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붓띠가 있고 붓띠와 푸르샤 그러니까 붓띠가 비유적으로 얘기해 보면 푸르샤를 비춤으로써 붓띠와 푸르샤 간의 교섭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푸르샤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경험과 탈이라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동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뽀르샤와 붓띠는 아니 뽀르샤 프라크리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원리 이원인 거죠. 그래서 뽀르샤의 목적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프라크리띠가 그 목적을 뭐 충족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럼 뭐다 철학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러므로 뽀르샤의 목적이라는 것은 원인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뽀르샤의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여 영원한 것이라고 말한다. 프라크리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 가지 상태의 구별, 차별, 무차별, 표징뿐인 것, 이것이 시작될 때, 뽀르샤의 목적이라는 것은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붓띠가 생기고, 그러니까 뿌라크리띠가 붓띠로 전변을 하고, 그 전변한 붓띠가 사테와가 아주 강해지면서 예, 뽀르샤와 결합한 이후에 어떤 이런 뽀르샤의 목적이라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이유이고 동력이며 원인이 된다라고 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른다. 네. 자, 이 지점에서 인간의 고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 뭔가 불합리하고 고통스럽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떠한 지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 약간 뭐랄까, 뽀르샤는 별 생각이 없는데, 뽀르샤에게 보여주려고 막 드라마나 영화를 틀어주고 있는 것 같은 건가, 붓띠가. 네. 아함까라, 마나스, 오지근, 오작근, 오유, 오대를 동원해서. 그건 다, 어, 연기자라고 하면, 그 연기자들을 섭외해서 붓띠가 아함까라라고 하는 이 극장에서, 스크린에서 네, 드라마를 막 틀어주고 있는 거야. 뽀르샤 보라. 근데 정작 사실 뽀르샤는 별 관심 없어. 좀 그런 느낌. 그러나 모든 요소에 대해 결과로서 뒤따르는 군화들은 소멸하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는다. 약간 무슨,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군화가, 어, 뭐랄까, 뭐 사트와가 커진다든지 뭐 따마스가 커진다든지 라자스가 커진다든지 이런 성분의 그러니까 뭐랄까 비율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새로 생겨난다거나 발생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예, 비율만 좀 달라진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분화와 관련하여 과거와 미래가 지나가고 다가오는 것과 같이 출현하는 것들을 통해 발생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 사물들이, 예를 들면, 우유가 치즈, 버터, 이렇게 변하는 것은 네, 우유가 없어지고, 치즈가 생기고, 버터가 생기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 우유 안에 이미 치즈나 버터에 사토와 라자스, 따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이 변하는 것일 뿐이지 그 자체가 없어진다거나 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이제 얘기예요. 예컨대 데와다타는 가난하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으로부터 그의 소들이 죽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의 가난은 오로지 소의 죽음 때문이지 결핍이 본성이기 때문인 것은 아니라는 것에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뭐 이러겠는데 예를 들었는데 뭐 들은 걸 읽어도 뭐가 뭐 딱 와닿진 않죠.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라기보다는 원래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사태화가 커졌으니까 더 이상 뿌라크리띠가 아니라 붓띠인 거예요. 예. 다마스가 커졌으니까 뭐 오유 오대인 거예요. 그래서 어, 변화하는 어떤 그런 구나 삼질의 상태가 어떤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어떤 사물들, 대상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징뿐인 것, 붓띠는 표징이 없는 것, 프라크리티의 후속인데, 그것, 표징이 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표징뿐인 것은, 즉, 붓띠는 다음 순서의 전변물들과는 구별된다. 마찬가지로 여섯 가지 무차별은 표징뿐인 것에서 만들어져서 전변의 순서에 맞게 구별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그 여섯 가지 무차별들에서
요소와 감관들이 만들어져 구별된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차별들에 후속하는 다른 원리는 없다라고 하여 차별들에 있어서 다른 원리로의 전변은 없다. 그리고 그것들의 속성, 시간, 상태의 전변은 이후에 설명할 것이다. 라고 이제 나오는데, 어, 19번 개송은 전체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전변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변설. 네, 전변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관계성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표징이 없는 것, 무표징, 그다음에 표징뿐인 것, 그다음에 차별, 아니, 무차별이죠. 무차별, 차별.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네, 전통적인 설명 방식이에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좀 다분히, 어, 뭐랄까, 사변적인 것이고, 이건 명상이나 어떤 수행의 결과로 얻는 내용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있구나라고 그냥 알고 지나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번 개송은 보시면, 드르슈다, 드르시, 마트라하, 슈토피, 프라티아야, 아누파샤하. 네. 자, 드르시다. 보는 자는 드르시 마트라. 보기만 할 뿐이고요. 네. 슈티피, 슈타이 앞이 청정하지만 프라티아야 관념을 지각한다. 보는 자는 보기만 할 뿐이고 청정하지만 관념을 지각한다. 여기서 보는 자는 이제 뽀르샤를 얘기하겠죠. 뽀르샤. 자, 밑에 내용을 보면 보기만 할 뿐이라는 것은 오로지 보는 능력으로 개별적인 인식 대상과는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보기만 할 뿐이니까 사실은 보는 거일 뿐인 거지 대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 뽀르샤는. 이러한 뽀르샤는 붓디의 인식자이다. 이것은 붓디와 같지도 않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붓디가 뽀르샤를 비추고 있는 상태에서 전제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야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붓디라는 거울에 이미 뽀르샤가 비춰져서 서로 관련성을 이제 지니고 있는 것처럼 되니까. 근데 사실은 뽀르샤는 그냥 관계없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기만 한 거죠, 사실은. 예. 보고 있을 뿐인 거죠. 그죠? 자, 먼저 같지도 않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상이 인식되거나 인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붓디는 실로 전변인 것이다. 그래서 붓디의 대상인 소 등이 또는 물단지 등이 인식되기도 하고 인식되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여 전변성이 드러난다. 그러나 대상이 항상 인식된다는 것은 푸르샤의 비전변성을 빛나게 한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포르샤의 대상이라고 부르는 붓디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린다 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며 예, 그러한 이유로 포르샤의 대상이 항상 인식된다는 것과 비전변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이제 싶은 얘기는 그거고요. 어, 자, 포르샤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어지거나 끊어지는 어떤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전변을 생각을 해보면 최초에는 뽀르샤와 프라크리티만 있었던 건데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프라크리티가 변화를 일으켜요.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에 있다가 사트와가 커지면서 붓디라고 하는 형태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뽀르샤는 그 모든 걸 다 보고 있었던 거야, 옆에서. 그러니까 보고 안 보고가 아닌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눈이랑 귀는요, 같은 감각기관이지만 눈은 눈을 감거나 시야 바깥에 있는 것은 대상은 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귀는 좀 달라요. 귀는. 귀는 앞에 뭔가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소리는 들릴 수가 있지. 눈으로 안 보이는다고 해서 하더라도 귀로는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약간 그런, 물론 이제 내용 전혀 다른 얘기지만 그런 것처럼 뽀르샤가 본다라는 것은 봤다가 안 봤다가 뭐 이렇게 어 몰랐는데 봤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네. 붓띠가 하고 있는 짓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상이 항상 인식된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항상 인식된다. 그게 비전변성이라는 거인 건데, 그러니까 알아차리거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르샤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고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건 알 수 있고 어떤 건 알 수 없지요. 어떤 한계성 같은 것들이 좀 있죠. 그죠? 대상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붓띠가 보는 거예요. 붓띠가 보는 것은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표현이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붓띠도 보는 건데, 붓띠 지각이라고 했잖아요. 지각. 알아차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붓띠도 알아차리고 보고 하는 건데, 근데 붓띠는 어떤 거는 알아차리고 어떤 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것만 알고 어떤 건 모르니까. 그러면 모르는 걸로 어,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냥 본 것만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라는 것이 생기게 되겠죠. 붓기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나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건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붓띠가 보는 것은 어, 한계가 있다. 불완전하다. 항상 무언가 또 다른 어, 그러니까 또 다른 조건을 만들게 된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뽀르샤가 본다는 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뽀르샤는 그런
어떤 이건 보고 저건 안 보고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걸 보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자, 더욱이 결합해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붓띠는 다른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뽀르샤는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거 보면서 예전에 이거 읽을 때 그냥 이 문장만 놓고 보면 되게 이상한 게 그러면 붓띠는 뭔가 이타적이고 뽀르샤는 뭔가 이기적인 것 같은 이런 이제 뉘앙스도 잘못하면 가질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네.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이걸로 생각해 보면 이것도 명확하죠. 그러니까 뽀르 붓띠는 어 가려서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본 것도 다르게 파악하고 네. 못 본 거는 못 봤다고 가치 판단을 유보시키는 게 아니고 네. 못 본 건 못 본 대로 또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게 붓띠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란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표현했는데 포르샤라는 관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배우들을 동원해가지고 보고 싶 보고 싶지도 않은 영화나 드라마를 막 틀어 제끼고 있는 거예요. 붓띠는 자기가 감독이 돼서 자기 의도를 듬뿍 담아가지고 그런 건 거고 포르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포르샤는 그냥 어, 보고 있는 존재예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모든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푸띠는 삼질이며 삼질인 것이기 때문에 무지성이다. 그러니까 삼질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지성이 있어가지고 푸띠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인 것이기 때문에 붓띠는 삼질이며 삼질인 것이기 때문에 무지성이다. 그러나 뽀르샤는 군하들의 목격자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다. 이 경우 다르다라고 해야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자, 이런 지점이 이제 문제예요. 이런 지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붓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거울로서의 붓띠, 그죠? 네. 거울로서의 붓띠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네. 지각으로서의 붓띠. 이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 붓띠에 대한 내용은 혼란스럽고 잘못 잘못 생각을 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포르샤는 청정하지만 붓띠의 관념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그 포르샤는 붓띠의 관념을 알아차리며 붓띠의 관념을 알아차리면서도 그것을 본성으로 하지 않지만 마치 그것을 본성으로 가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설명은 전부 저는 이 거울인 붓띠라는 이 거울에 비춰진 포르샤. 라고 생각하고 이걸 읽어야지, 네, 그 내용이 좀 이제, 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뽀르샤가 지니고 있는 어떤 순수한 어떤 정신으로서의 뽀르샤, 네, 그거하고 양립시킬 수가 있을 거다. 네. 자, 밑에 뭐 긴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로 전변하지 않는 경험자의 능력은 혼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치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처럼 대상이 그 작용을 따를 때 전변한다. 그리고 그 획득한 정신의 변질된 형태인 붓기의 작용에 대해서는 모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므로 실로 붓기의 작용은 다를 바 없는 인식작용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취지의 내용의 취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 결국 인간이 일으키고 있는 어떤 작용, 특히 인식작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뽀르샤를 비춤으로써 힘입은 붓디가, 일으키는 어, 작용에 불과하다. 라는 것이고, 그런데 또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인식작용,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련하고 애쓰면서, 예, 이 해탈로 가는, 도구로 삼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식작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 뽀르샤를 비춘, 예, 거울인 붓디가 이렇게 착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용이지만, 그래서 이 인식작용 때문에 모든 고통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인식작용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회탈로 이끌어야 된다. 그죠? 이 인식작용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요가인 거예요. 요가는 인식작용에 어, 힘쓰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 귀, 어, 애쓰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가는 인식작용의 극대화이다. 또는 인식작용을 수단이자 목표로 삼는 것이 요가의 수행이다.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가는. 그러니까 붓디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엇나가는 것도 붓디에 의해서 엇나가는 것이지만, 네, 그걸 그걸 해결할 방법도 결국에는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몸 공부가 끝도 없고, 이게 스승도 사실은 또 없고, 뭐 스승도 있지만 스승으로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재밌다고 하면 정말 재미있고 뭐 그래요. 이 원부가 어, 내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으로 내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무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집중을 거기에 가지 않고 한다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인식작용을 하나도 캐치 못하고 그냥 네,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인식작용이기 때문에 인간 삶은 인식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식작용을 계속 관찰하게 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안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네.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못 느끼죠. 그걸 못 느끼는데 이제 육아는 그거를 느껴보자고 하는 게 육아인 거. 자, 그래서 21번 보시면 오직 그것, 포르샤를 목적으로 가지는 것이 볼 수 있는 대상의 본성이다. 포르샤를 목적으로 가지는 것이 볼 수 있는 대상의 본성이다. 오직 그것을 목적으로 가지는 것이 볼 수 있는 대상의 본성이 된다라는 것은 보는 것을 특성으로 하는 포르샤에게 있어서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얻은 것이 본질이 된다는 의미이다. 야, 이 말도 되게 좋네요.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고자 하는 말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이제, 이거 꼭 그런 뜻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네.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얻은 것. 음, 제가 그, 요즘은 또 좀 시들하긴 한데, 옛날에 한때는 제가 그 사회인 야구도 좀 많이 했었고, 또 팀 감독도, 사회인 야구 팀 감독도 제가 했었고, 야구를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야구 같은 거 이런 거 요즘에 TV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이렇게 중계 이렇게 하거나 이거 보면 정말로 이렇게 특히나 요즘에 더 재밌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이것도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런 건데 그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거고 타자가 그걸 치는 건지 알죠? 그거는 알죠? 예. 그런 건 알죠? 그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뭐 대략 타자의 그 무릎 정도 높이에서 그 다음에 이제 허리끈이 있는 그 부분 있죠? 예. 벨트 그 정도 높이. 그다음에 폭은 뭐 이렇게 넣어 놓은 그 폭에서 그 어떤 사각형, 가상의 어떤 사각형이 생기게 되는데 그 가상의 그 사각형에다가 공을 던지면 그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사각형, 그 가상의 사각형을 벗어나는 것은 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그 스트라이크가 세 개가 되면 네, 이제 더 이상 칠 기회가 없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각형 바깥쪽으로 공 네개가 쌓이게 되면 그러면 어, 한 칸을 한 룰을 자동으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룰이. 근데 요즘에 그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이거 가지고 옛날부터 맨날 싸웠단 말이에요. 애매할 수도 있잖아. 이게 걸치는 어떤 그 테두리 쪽에 이렇게 공이 가게 되면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맨날 이제 볼 판정 시비가 붙었었는데, 금년인가 작년인가부터,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인가?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그 컴퓨터랑 이런 거를 도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 심판이 보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공이 거기를,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모르겠어요. 뭐, 무슨 센서를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촬영을 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그 공의 궤적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내서, 그, 아까 얘기했던 가상의 그 선, 그 안에 들어오는 공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볼이냐 스트라이크냐라는 것을 심판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판단하는 거지, 컴퓨터가. 그래서, 물론 표시를 하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이 하는데, 심판이 이제 귀에 이렇게 인이어 같은 걸 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상황실이나 이런 데서 스트라이크, 이렇게 불러주는 거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판정 사인은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장단점도 하여튼 단점도 있는데 장점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떤 형태의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떤 활동 행동이 수치화되거나 어떤 이렇게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지표 같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는 게 사실은 그 야구라는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던졌을 때 얼만큼 그 안에다가 가상의 그 네모 안에다 넣을 수 있는지 그걸로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차이가 나. 돈이 적은지. 그리고 얼마나 그 가상의 선인데 거기에 모서리, 테두리에 가깝게 공을 던지느냐,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연봉이 차이 나는 거예요. 연봉이. 그리고 그것을 또 얼만큼 어, 또 잘 쳐내느냐 뭐 이런 걸로 확률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활동이 뭔가 가시적인 데이터로 유의미한 데이터로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야구야. 야구라는 그 스포츠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사실은 그 야구의 좀 매력 같은 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그런 게 좀 강한 거예요. 축구나 이런 것은 야구에 비하면 좀 그런 점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 그냥 물론 이제 축구도 이제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축구도 이제 요즘에 그런 데이터 같은 거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요가라고 한다고 쳐봐요. 요가라고 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어? 이것을.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한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어 무슨 센서가 막 달려 있는 얇은 옷 같은 걸 입어. 그래서 그걸 입고 뭐 요가 아사나를 해. 했을 때 뭐 각 근육 부위에 뭐 전달돼서 나타내는 뭐 뭐라 해야 되나? 뭐 온도의 차이랄까? 또는 아니면 뭐 심전도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저런 거 뭐 파악해가지고 근육의 뭐 긴장도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 뭐랄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기계를 뭐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전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 기계를 갖다가 대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은 그런 걸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요가는, 요가도 뭐 그렇게 하자면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 요가는 이 활동을 이 대상으로 전환하는 그 자체에 어떤 유의미한 게 있고, 이 자체가 목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얻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전환하는 거가 그 자체가 요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중요해요, 요가는. 그러니까, 아사나만 그냥 막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하면서 마치 기계를, 센서를 부착시키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거기에 어떻게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캐치를 해야 되는 센서가 달려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요가는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가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적어도 요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으려면, 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늘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공부가 딱 정해져야 돼. 이 과목이 정해져야 돼. 이 과목 저 과목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목을 한 번에 다 하면 안 돼. 자, 몸 공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목이라는 것은 모든 신체 각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체 부위를 다 바라보면서 나한테서 일어나는 것들을 모조리 다 캐치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 몰라. 나중에 그게 한참 더 수련을 해서 어떤 경지에 올랐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당장은 그건 아니야. 그게 된다면 그건 천재인 거지. 몸 천재인 거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이 있어야 돼, 과목. 어떤 신체 특정한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한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체 부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거기다 내가 온갖 센서를 다 달아놓은 것처럼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반응들을 살피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요. 평가를 내려요. 강중약, 다시 강해서 강중약,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려놔요. 그랬을 때 다음날 또 같은 신체 부위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어제는 강강이었는데 오늘 강중이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걸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저는 그게 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노력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요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 그보다 이제 더 이후의 차원도 있죠. 근데 당장에는 그걸 다 해야 돼. 그거가 누락되면 요가라고 이름 붙이면 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 내가 마음 자꾸 집중을 해야 돼요. 쉽지가 않겠지만,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왔다리 갔다리. 잠시 딴 생각에서 놓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매진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놓쳐버리고, 아예 그냥 그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넋놓고 다른 그냥 몸만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그건 요가라고 할 수가 없어. 오히려 골프가 요가야. 그렇게 치 그런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수치화하고 거기 집중시키고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다 치면 오히려 별 생각 없이 그냥 배운 대로 뭐 시퀀스 돌리고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골프채 잡고 하고 있는 게 그게 더 요가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알아야 돼요. 요가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예민하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몸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역을 점점 늘려나가야 되는 거지. 과목을 자꾸 늘려나가야 돼요. 한 과목만 계속 파는 게 아니고 한 과목만 계속 파서 그 과목에 대해서 이건 이제 됐다 이 정도면 그럼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지. 그래서 몸 전체에 대한 이해나 파악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지. 그러면 몸 공부에서 그 다음에는 마음 공부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기억, 어떤 영향력, 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또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공부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치만 몸 공부였으면 이게 수학이면 이거 국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어도. 과목은 그 안에서 수학 내에서 뭐 각 단원이라고 치면 네. 이 마음이라는 국어 과목에서 또 각 단원들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렇게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이 표현이 되게 괜찮네.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얻는 것. 저는 이걸 요가의 정의라고도 해도 손색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데 볼 수 있는 대상의 본질은 다른 형태인 뿌르샤에 의해 파악되는 본성을 지니지만 경험과 해탈이라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뿌르샤는 더 이상 보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 설명에서 다 뿌르샤는 다 저는 붓디에 비춰진 뿌르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하면서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본질의 중단을 통해 그것, 볼 수 있는 대상의 소멸이 이루어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네. 요게 21번. 21번. 자, 22번은 보면, 끄르타르탐, 프라띠, 나슈탐, 앞비, 아나슈탐, 따드, 안냐, 사다라, 나뚜아뜨. 이렇게 돼 있고, 볼 수 있는 대상은 목적을 달성한 자에게 있어서만 소멸될 뿐, 그와 다른 자에게 있어서는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다시 밑에 내용을 보면, 목적을 달성한 하나의 푸르샤에게 있어서만 볼 수 있는 대상이 소멸될 뿐이며, 소멸이 이루어지더라도 그와 다른 푸르샤에게 있어서는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인가? 어디 다른 시간이었나? 아예 다른 거였나? 아예 다른 시간이었나? 누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뽀르샤라는 것은 하나인 건지 여러 개인 건지. 뽀르샤가. 그거 어디서 했지? 누가 어디 다른 시간에서 얘기하나? 제가 저한테 한 것 질문? 같은데요? 네? 제가
그것 때 뭐 포르샤가 같은 것을 보냐 아니면은 각자 개인의 포르샤가 있느냐 김혜쌤이 지난 시간에 그 질문이신 거죠. 다 다른 건 거예요, 포르샤는. 다 예, 개별 예. 포르샤야.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음, 예를 들면, 어, 독립운동가 몇 명이 엄청 애를 써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어. 몇 명의 노력으로. 만약에 독립이 됐어. 그러면 그 독립이 됐다라는 것을 누리는 것은, 네, 온 우리 민족이 다 누리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런, 포르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개별 개별의 포르샤이기 때문에 개별 개별의 수행에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뭐 어떤 경지라든지 어떤 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와이프 갑자기 그 바람이 불었는지 그 뭐냐 왕자의 게임 옛날에 그 미국 드라마 있잖아요. 뭔지 아시나요? 왕자의 게임이라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드라마인데 그걸 열심히 보더라고요. 좀 몇 년 된 드라마인데 근데 이제 그 드라마 맨 끝에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좀비 같은 존재들이 나와. 죽은 자들인데 다시 살아나. 그게 좀비죠, 그죠? 네. 근데 그 좀비들의 존재가 나오는데 그 좀비는 예를 들면 좀비라는 게 내가 죽었다고 무조건 좀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 다른 좀비에 의해서 좀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그거 뭐라지? 그 피라미드 같은 거가 있으면 제일 밑에 왜 일반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반 회원들을 이제 한 뭐 대여섯 명씩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위에 뭐가 또 총책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씩.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피라미드 조직에서 물고 올라가면 제일 위에 하나의 정점에 어떤 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비도 그렇지. 뭔가 누군가가 있었고 그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니까 점점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원래 그 처음에 최초에 누군가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 이제 이제 우리 와이프 말로는 저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간당간당 하던데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스포일러가 되는데 이걸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어 하여튼 그런 이제 좀비들이 뭐 수십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상대해야 되는 인간은 뭐 기껏해야 뭐 수만 명이야. 그러니까 몇백 배, 몇천 배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 근데 이제 그 드라마가 원작 소설이 있는데 아마 뭐 이렇게 드라마화하는 이런 계약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예를 들면 이제 이번 시즌에 끝내야 되는 거야. 완전 시리즈 전체를 다 끝내야 돼. 그런데 아직 원작 소설이 다 마무리가 안 됐어. 근데 마무리가 안 됐는데 끝을 내야 되잖아. 계약상. 그래서 그 드라마의 작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든 뭐 고육지책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끝을 낸 거야.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좀 끝이 좀 안 좋았어. 그 이전에 이제 그 원작을 기반으로 해서 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서 좀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옛날에 그때. 이건 뭐냐면 그니까 뭐 100만 대 뭐 5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네, 100만 대 5만.
그럼 이제 오만이 지겠지. 100만 명이나 되는데, 저기. 근데 이제 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최초의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좀비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좀비의 근원이 되는 그 왕을 죽이니까 나머지 모든 이제 좀비들이 다 죽어. 약간 우리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왜 좀 대장 하나 죽이면 왜 다른 뭐 밑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뽀르샤는 다 개별 뽀르샤이기 때문에 내가 해탈한다고 해서 남도 해탈하는 건 아니야. 네. 다 개인적인 뽀르샤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뽀르샤들이 달성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같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 공통되는 게 아니고, 네, 개별적인 것이다. 그죠? 그래서 올바른 포르샤에게 있어서는 소멸이 이루어지더라도 올바르지 못한 포르샤들에게 있어서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이며 이들 올바르지 못한 포르샤들에게 있어서는 보는 것이 활동하는 대상인 것을 얻는 것으로 다른 형태인 올바르지 못한 포르샤에 활동하는 대상이라는 자신의 형태를 얻는다. 말은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개별 포르샤 각자가 알아서 성취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그 성취가 다른 포르샤한테 자동적으로 전달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보는 능력과 관찰하는 능력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결합은 시작이 없다라고 설명을 한다. 여기서 보는 능력과 관찰하는 능력은 포르샤와 붓디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한다. 실체들이 시작도 없이 결합하기 때문에 속성뿐인 것들도 시작 없이 결합한다. 자,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자, 포르샤와 붓디인데, 포르샤와 붓디가 어떻게 해서 결합했느냐, 언제부터 결합했느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다른 기회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인도에 워낙 많은 신이 있었지만 힌두교가 이렇게 성립이 되면서 신을 굉장히 이렇게 축소시켰어. 그러니까 삼신, 브라마, 어, 비시누, 시바. 이게 삼신으로 딱 예, 정리를 했어. 나머지 신들은 그 삼신에 이렇게 뭐 부하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삼신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셋 중에 하나를 신봉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창조신 브라마는 신봉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인도 전체 그렇게 많은 신전 중에서도 브라마 신전은 딱 한 개밖에 없어. 인기가 없어. 왜냐? 이미 우리는 창조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한테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창조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창조 이미 됐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약간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푸르샤와 붓디가 언제 결합했고, 어떻게 결합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결합했는지, 이런 거는 별로 관심사가 안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것인 거예요. 시작을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원래부터 그런 거야. 그냥 어떻게 그걸 떼어놓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빨리빨리 읽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 제가 중간에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지. 야, 이게 또, 어휴, 이게 또 이렇게 길어. 아, 안 되겠네요. 22번까지만 읽은 걸로 하고, 23번부터는,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오늘 수업이 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맞나요? 혹시 아세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속도를 어느 정도로 지금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쩐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예, 이건가? 여덟 번째 한 것 같아요, 오늘. 오늘이 여덟 번째인가? 네. 이상하네. 오늘이 일곱 번째 아닌가요? 오늘이 여덟 번째인가요? 제가 영상을 올린 거는 숫자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올린 게 6번으로 돼 있네? 이게 일곱 번째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총 12번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오늘이 일곱 번째면 8, 9, 10, 11, 12, 8, 9, 10, 11, 12, 다섯 번 남았는데 오늘 22번까지 했다고 치면 23번까지 해가지고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 읽었는데 네. 만약에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못 읽으면 다 읽을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게 어 하여튼 내용이 이게 좀 쉬운 내용들이 아닌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어 몰라도 되는 것도 있지만 아는 중에 이게 또 이렇게 결국에는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수행 이론이라는 게 정립이 되는 거니까 또 아는 게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어쨌든 제가 설명해 드리는 바는 지금 좀 약간 반복적으로 계속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그것들을 지금 이 경전에 나오는 각각 다른 부분에서 다른 식의 어떤 설명을 하는 와중에서 네, 그런 설명들이 나오면서 하지만 그 설명들은 결국에는 제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지금 네,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식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관통하는 무언가가. 그래서 그 관통하는 그 무언가를 제가 몇 번 말씀을 여러 차례 좀 드렸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시고 그걸 내가 하고 있는 수련에 접목시키려고 자꾸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가 하는 거라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좀, 길잡이 같은 것을 좀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파악해서, 판단해서, 내 수행하고,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을 자꾸 시도를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수업을 듣는 좀, 어, 효능 같은 게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지식을 뭐 얻는 것도 얻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이상의 것들을 좀 노력하고 애써 주시면 좋겠고 네. 자,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23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밤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